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잘 입국하셨나요? 미국에 도착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 도시들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을 다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우버, 렌트카, 가이드 투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저 역시 여행자 입장에서 계획을 짤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정보가 현지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도시들 여행하기에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찾다입니다. 사막을 질주해보는 본능. 상상을 초월하는 풍차단지 드라이브. 지평선 끝까지 가보는 미국 횡단. 1번 해안도로를 달려보는 낭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해봤을 것이고 바로 이 안에서 그 낭만의 실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직접 다니는 게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번 영상인 미국 서부 여행 동선에서 도시간의 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여행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렌트카, 대중교통, 가이드 투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미서부 도시 중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는 비교적 선택이 단순합니다. 샌프란은 주차비가 비싸니까 우버, 도보, 자전거, 가이드 투어 중에 선택하시고 샌디에고는 렌트카 또는 가이드 투어, 라스베가스는 걸어다니거나 우버 타시고 렌트카도 무난, 그랜드 캐넌은 렌트카 또는 가이드 투어. 그래서 가장 복잡한 LA를 기준으로 교통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별 특징은 이 화면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A는 미서부의 도시들 중에서 이동수단 선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지도 많고 아주 애매하리만큼 적당히 넓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비도 비싼 곳이 많아서 시간 버리고 돈은 돈대로 쓰기 딱 좋은 도시라는 거죠. 이왕 하는 김에 LA 관광지 개념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표시되는 빨간색이 주로 숙소로 정하는 지역이고 파란색이 많이 들리는 관광지, 이렇게 다운타운 쪽에 관광지가 따로 있고 그리고 비교적 적게 찾는 관광지,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인 유니버셜과 디즈니랜드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진행하는 가이드 기준으로 우버 비용과 렌트카 비용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스가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스팟이고 마녀의 집과 사진에는 없는 대저택 단지 등을 추가로 몇 군데 더 들리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스대로만 비교하겠습니다. 비교는 렌트카, 우버, 가이드 투어 3가지입니다. 제가 비교해본 분석표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실제 이동하며 진행하는 것과 같은 시간대에 우버를 검색해서 기록했고 우버 또한 약간의 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내용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점이 저는 LA에 사는 현지인이며 가이드라서 이곳의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때그때 주차비가 저렴한 곳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버 부르고 기다리고 주차장을 찾아가고 관광 포인트를 잘 몰라 헤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이 비교표에 나와 있는 코스를 절대로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인원은 같은 2명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렌트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니까 잠시 정지하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버. 우버 또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부르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헐리우드 사이탑과 그리피스 천문대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부르기 힘들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가이드 투어. 이 역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비용 측면보다 큰 장점이 하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과 설명이 함께 곁들여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2인 기준일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 뒷부분에서 언급되게 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호텔과 유도했고 여행자를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제휴한 괜찮은 호텔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득도 있으실 거예요.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코스를 돌기 위해 우버와 렌트는 2일이 걸리고 가이드 투어는 하루 일정인데 비용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는 분과 비용 절약을 원하는 분은 가이드 투어 하시고 자유스러운 일정을 원하는 분은 우버나 렌트카 하시면 되고 알아보기 귀찮은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추천 방법. 하루만 가이드 투어, 다른 하루는 자유일정으로 다운타운 도보 투어를 하거나 못 가본 곳 또는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 방문하시면 충분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는 한인타운 기준으로 우버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렌트카는 하루당의 비용과 주차 비용까지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렌트를 안 하는 게 더 비용 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가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하루 일정으로 디즈니 어드벤처나 파크 중에 하나만 가는 분들은 LA에 그냥 묵으세요. 디즈니 근처보다는 LA가 호텔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틀 일정으로 디즈니에 가는 분들은 디즈니 근처에 숙소를 잡으세요. 단, 주말과 방학 성수기 때는 제가 LA에 연결해드리는 호텔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현재 제휴한 호텔은 주말과 성수기 가격 동일하게 제공해드리는데 매우 안전하고 시설 또한 좋은 곳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추천드릴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영상의 호텔은 한인타운에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배낭여행이나 돈을 아껴가며 숙소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에 비해 이 호텔은 좋은 4성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시설입니다. 차후에 따로 자세하게 영상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라 지금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코로나 이후 깨끗하게 재단장을 했고 객실에 무료 커피도 스타벅스로 제공, 화장실 비누마저 이태리제. 더욱 신뢰가 가는 점은 호텔 측에서 LA 경찰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경찰들이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호텔 주변으로 홈리스나 강도 등의 나쁜 놈들이 접근을 못하는 등 최근에 한인타운에서 매우 안전한 호텔로 손꼽힌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말, 성수기 가격 동일하고 주변에 가깝게 북창동, 선농단 등 유명 한식당, 한인마트 등이 인접해서 편의성이 좋습니다. 저라면 LA의 4성급 일반 객실 예약하느니 그 돈으로 이 호텔의 스위트로 예약합니다. 호텔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인터넷 할인 사이트보다도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취지를 듣고 이해해주시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를 선뜻 응해주신 호텔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한인타운에 있는 라인호텔은 수년 전에 미국의 투자그룹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한국인 근로자도 줄어들고 심지어 전화해도 한국어 안내가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불편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한국 테마 호텔이라지만 한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행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찾다였습니다.